여러분, 요즘 저녁에 말입니다. 거의 택시 대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시만 넘으면 택시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 특히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있잖아요. 홍대, 신촌, 아니면 저쪽에, 힙지로, 이런 데는요,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새벽 1시까지 기다렸다가 택시를 타고 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야, 택시 대란. 진짜 오랜만에 듣는 소리죠. 그죠?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듣는 소리예요. 이게 2020년 아마 3월 이후로는 택시 대란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요즘 택시 대란이 저녁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말입니다. 4월의 반란, 바닥 경제의 반란이 일어난다. 소비의 반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흡족합니다. 야, 이제 바닥 경기가 좀 좋아질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밤 12시까지로 1시간 연장이 되고요. 사적 모임이 10명까지 허용이 되니까 시장에서는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란이.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옛날하고 또 다른 대란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옛날하고 다른 대란이다. 이게 또 문제긴 문제입니다. 이게 바닥 경제가 반란을 일으킨다. 바닥 경제가 보복 소비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LPG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LPG 가격이 27%나 올랐거든요. 27%나 올르니까 LPG 가격이 너무나 올라서 개인 택시들이 저녁에 운행을 안 한다. 그래서 지금 택시 대란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편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택시 운전사들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2019년 말만 하더라도 법인 택시 운전자가 10만 2,320명이었는데 2021년 말에는 7만 5,403명으로 2년 새에 3만 명이 줄었다는 겁니다. 2년 새에. 그럼 이들이 어디로 갔나? 이게 배달로 간 거예요. 배달. 배달이나 택배나 이런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 수가 줄었으니까 3만 대가 줄었으니까 이게 저녁에 나오는 택시가 그만큼 줄어서 택시 대란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택시 대란이 좀 전까지만 해도 안 일어났거든요. 거리두기를 밤 12시까지 연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안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12시까지 연장하니까 이런 택시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많아진다는 것. 이것은 바닥 경제가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 맞습니다. 아직까지 크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점점 커질 겁니다. 거리두기는 점점 없어질 거고 저녁 시간은 점점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닥 경제의 반란은 당연한 현상으로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알바도 구하기가 힘든다고요. 알바. 단기 알바 특히 3개월 이하 알바는요.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공고는 계속 늘어나요. 그죠? 공고는 2019년에서부터 보면 2019년에는요. 11.5% 좀 늘었습니다만은 2021년에는 16% 굉장히 많이 늘었죠. 지금 3개월에서 6개월 이하는 좀 줄어들었지만 22.3%까지 단기 알바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시중에 장사가 조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중에 장사가 되니까 이거 빨리 나도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4월에 반란에 나도 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식당도 노래방도 카페도 말입니다. 그래서 일할 직원을 뽑고 있는데 이 반란에 동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물론 여기에는요. 시력거배를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청년들이 굳이 내가 알바를 할 필요가 있을까? 뭐 하루에 몇 건씩 배달만 해도 알바만큼은 버는데 굳이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까지 겹쳤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게 조금 좋아지는 건 분명해요. 외국인 노동자가 안 들어와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바닥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그 자체가 시장에 대한 어떤 반응,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입니다. 소비가 좋아지잖아요. 소비가 좋아지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닥 경제에서는 반란이 일어날 거다.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소비가 지금까지 최악이었으니까.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뭐 막기에 급급했잖아요. 통제로 방역을 하는 바람에 막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어떻게 됐는지. 2019년에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자영업자들은요. 20.1%가 매출이 떨어졌어요. 3,394만 원을 벌던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2,711만 원을 벌었거든요. 2020년에 코로나19의 위기 때도 9.8%가 줄어서 2,445만 원을 버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바닥의 반란이 4월에 계속된다면 그리고 더 이어서 5월, 6월, 7월, 8월 계속해서 바닥의 반란이 일어난다면 아마 자영업자들에게도 사업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게 늘어나는 게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회복이라고 봅니다. 시장의 회복.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시장을 완전히 망쳐놨잖아요. 이것을 지금 거리두기를 풀고 또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인상분을 줄여가고 여기에는 주유수당을 폐지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유수당도 폐지를 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말입니다. 우리 바닥 경제가 다시 자리를 오르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죽했으면 반란이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만큼 이 바닥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레볼루션, 반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경제가 살아나고 내가 대출을 갚을 수 있고 내가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바닥의 반란들이 점점 더 커져서 안 그래도 수출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소비가 그 뒤를 이어주는 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는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인데 아마 여기에 대한 정책도 올바르게만 펼친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 오늘 다시 또 해봅니다. 여러분 진짜 다행인 게 야간에 심야 택시의 어떤 대란 어떻게 생각하면 듣기 좋은 소리가 됐어요. 옛날 같으면 야 이제 저녁 늦게까지 안 다녀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야 우리 경제가 좀 좋아지나 보다. 게다가 알바생들을 못 구한다고 하니까 야 이제 알바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나 보다. 그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뭔가 조짐들 많이 보이죠. 경기가 회복될 조짐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입니다. 경기 전체가 회복된다 이렇게 너무 크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바닥 경제가 완전히 닫아놨었잖아요. 꽉 묶어놨었잖아요. 이게 묶어놓은 게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게 평상시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풀림에 의해서 조금 늘어나는 거예요.
2019년 코로나19 이전까지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다른 외부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바닥 경제는 조금 이렇게 상승세를 탈 거예요. 그러나 경제 전체적으로는 침체 국면으로 들어설 수도 있다는 거, 이거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고는 있어야 됩니다. 바닥은 좋아질 겁니다. 그러나 경제 전체는 생각한 만큼 그렇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 전체는. 쉽게 말하면 바닥 경제의 어떤 반란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장사를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나마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